되게 사람도 많고 기업도 많고 공장도 많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영등포가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제1의 도약기는 아마 영등포역에서 일제 침략기에 발전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1960년대 해방 이후에 일자리를 찾아서 몰려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등포구가 아주 심각하게 환경적인 부분에서 훼손이 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70년대 여의도가 개발이 되면서 지금의 이제 여의도의 모습인 거죠. 원래는 그 명동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금융업들이 한국증권거래소가 여의도로 이전하면서 금융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고 1970년대 후반에는 계속적으로 방송국이 들어서면서 방송의 메카의 역할을 바로 영등포구가 했었고요. 원래 계획은 영등포 지역, 여의도 지역에 법원도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산이 되면서 이제 서초동으로 법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의도와 이제 재개발과 관련돼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고 있는데 그런 이제 여의도의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게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특구도 만들기도 했고 당시에는 뭐 최신식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지는 아파트들이 바로 이 영등포 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뭐 이렇듯이 뭐 영등포구가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진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어떤 경제 중심지 그러면서 언론 그다음에 정치 이런 1번지라는 타이틀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바탕 속에서 영등포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등포역 앞에 노숙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영중로 개선 사업 같은 것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숙제는 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좀 해법 같은 것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법이라기보다는 같이 살자라는 가치의 중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영중로에 있는 무허가 포장마차촌이 과연 없어질까라는 고민과 의문점을 가졌었어요.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같이 살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다시 돌려야 한다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자라는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의 영등포의 모습의 그 가능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노숙인들의 문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1997년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또 역사적인 비극이 한번 일어나죠. 어떤 것? 97년도. 외환위기 사태죠. 그렇죠. IMF. IMF 맞습니다. IMF가 발생이 되면서 이 영등포구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공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뭐 전문직 종사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루 먹고 하루 사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공장들이 경기도 지역 이전 정책을 펼치면서 공장들이 많이 이전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당연히 집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노숙인들이 영등포역에 많았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분들의 자립과 이분들의 노숙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에 대한 실패를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잡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이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는 이분들이 생산되는 것들을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면서 환경도 생각하면서 일자리로 만들어내는 어떠한 그 사회적 기업들이 들어서게 됐고요. 바로 이 해법은 그러한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주거와 교육과 또는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데 어떤 핵심 가치 요거를
바탕으로 어떤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동하거나 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IMF 이후에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됐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영등포구는 다른 지역과 다른 새로운 자원들, 지역 자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비어진 공장들의 예술가들이 모여 살게 됐고 그게 바로 지금의 물레창작 예술촌이라고 불려진 동네가 됐죠. 초기에는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들, 그냥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분들 이렇게 따로 생활을 해왔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같은 지역의 주민으로서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것인가, 그리고 예술가들의 예술적인 역량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분들의 공장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2010년 정도에 들어오면서 물레창작촌이 활성화되면서 이 물레창작촌에 있던 예술가들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구청과 협력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업들이 예술가들의 교육적 역량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 사업을 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도 진행이 됐었고요. 또 이분들 예술가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더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많이 또 지원을 했죠. 그래서 지금 당산동 지역의 아트테리어에서 예술가들과 소상인들과 매칭해서 가게를 보다 아름답게 꾸미는 일들을 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돌봄과 관련돼서도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 관련돼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의 생태적인 것, 환경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함께 주민들과 만들어가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사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주민들하고 함께 아니면 지역사회 속에서 어떤 해법 같은 거를 찾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생활 공작소 사업이라든지 공동주택 같이 살림 아니면 지역 문제 해결형 소셜 벤처팀 육성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들의 공통점들이 대부분은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사회적 기업이 잘하는 것, 장점들을 살려서 우리 사회가, 우리 지역이 많이 바뀌게끔 하는 그런 공통점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 있어서는 어떤 미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데서 아이템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한다면 굉장히 신선하고 어찌 보면 사회 혁신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걸 위해서 어떤 주민들이나 사회적 기업들도 좀 어떻게 접근하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좀 고민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기존의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요, 기업 중심의 창업가 중심의 사실 사회적 기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가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삶에 대한 고민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 문제라는 것이 생활에 밀접한 방법의 해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기술학교라던가 생활공작소 사업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소소한 일들을 이제는 사회적 기업들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보다 사회적 경제를 잘 이해하고 사회적 경제가 무엇이고 나도 사회적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적 경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좀 실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영등포구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 또는 우리 학생들이 사회적 경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렇게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어떤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